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3주 1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지난 2차시까지 이제 한류와 언어기 때문에 이제 그 한류의 뭐 정의라든지 또 그런 그 언어와 문화의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제 요번 주에는 이제 그 한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중문화잖아요. 그래서 그 대중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대중문화가 이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그 PPT 자료에 이쪽이죠. 이쪽을 보시면 대중문화에 대한 그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의 정의를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모든 학문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제적 정의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학문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대중문화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는 뭐 영어로는 popular culture 혹은 mass culture. 그러니까 popular는 좀 더 뭐 인기가 있는 뭐 이런 뜻이고 mass는 이제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군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스 컬처 혹은 파퓰러 컬처 이제 밑에 파퓰러 컬처, 매스 컬처의 차이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매스 컬처는 대중사회에서 대중매체에 대량 생산된 문화. 그러니까 무조건 대량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그 미디어의 발달이 없을 때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대중매체의 발달이 없을 때는 이런 어떤 매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지금과 같이 정리되기가 어려웠죠.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조회수가 뭐 순식간에 몇백만 우리가 지금 뭐 몇천 조회, 몇백 조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몇백 명의 조회수, 몇십 명의 조회수도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가능해졌던 것은 이제 미디어의 발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뭐랄까요? 동양 사회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유럽에 우리가 놀러를 가보면 간혹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유럽 가면 광장 성당 이런 얘기를 해요. 광장 보고 광장에 있는 성당 보고. 사실 이게 그 유럽은 베이스가 이제 그 가톨릭 그리고 또 뭐 나아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성당과 교회가 항상 광장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의견을 모으게 되고 그래서 그런 광장 문화라는 것이 있죠. 그게 일종의 그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시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일단 매스컬처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대중사회에서 대중매체의 대량 생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려면 역시 어때요? 공장이라고 하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 어떤 똑같이 찍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복제의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가 팝아트라는 말이 거기에 이제 파퓰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아트는 아트인데 대량 생산이 가능한 무한 복제가 가능한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정적인 개념이 조금 우리가 이제 대중문화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소비를 많이 하면서도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은 안 갖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중이란 말에는 주체적이지도 못하고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올바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조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퓰러 컬처라고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현대 사회의 사회학적 개념이 좀 더 들어있는 것이 이제 매스컬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좀 더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좀 전문 용어로 바뀔 수 있고요. 파퓰러 컬처라고 하면 조금 더 좀 소박하고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매스컬처가 주로 문화의 생산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면 파퓰러 컬처는 문화의 수용과 소비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또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스컬처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중사회에서 대중매체에 의해서 대량 생산되는 것이라고 봤고, 파퓰러 컬처는 이제 인기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문화라고 하니까 그건 이제 소비와 이제 수용의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둘 다 대중문화다라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파퓰러 컬처를 인기문화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자료 마지막 줄을 보면 매스컬처는 대량 복제 미디어가 등장한 근대 이후의 문화 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되지만 파퓰러 컬처는 근대 이전 평민들의 문화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 되죠. 왜냐하면 인기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도 있는 것이고 근대에도 있는 것이고 현대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칭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는 둘 다 대중문화다라고 이제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3쪽입니다. 대중문화의 정의와 부정적 시각, 뭐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의 차를 얻어 탔는데 딱 차를 탔더니 그 라디오가 딱 나오는데 도깨비 주제가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분하고 내가 이렇게 친분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급하게 끄시려고 해.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떤 드라마를 이제 어떤 드라마 주제곡을 차에서 듣는다는 것에 대해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저도 도깨비 너무 재밌게 봤어 해서 했는데 이제 물론 그렇다고 뭐 이런 거 보셔도 돼요 뭐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도 그분의 사고방식에는 내가 교수인데 내가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 주제곡을 듣는다는 거를 이 상대 교수가 좀 이렇게 좀 저급하게 보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는 척도 안 하는 것이 예의긴 하지만 글쎄요. 여러분들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세대는 사실 살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지금은 사실 좀 저질스러운 것도 있지만 굉장히 고급화된 컨텐츠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자라오던 세대들, 지금의 40대 중반 이후의 사람들에게 대중문화란 조금 저급한 것? 이런 이미지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탓할 것이 아니라 뭐랄까 전체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고 좀 더 같은 대중문화라도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뭐 헐리우드라든지 뭐 이렇게 영미 문화의 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같은 대중문화지만 더 앞서간 것이고 더 멋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한 뭐 문화 사대주의이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의 대중문화가 어떤 그 수준에 올라 있지 않았던 단계에 성장했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쪽에 보면 고급 문화 대 대중문화 그러면 고급 문화는 아주 뭐 소수가 뭐 이렇게 그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명품 뭐 이러면 뭐 수작업을 통해서 뭐 이런 사실 수작업일 때 공장보다 훨씬 뭐랄까 뭐 균질성이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장인의 한 땀 한 땀 뜬 명품 가방 뭐 아니면 뭐 이거는 공장에서 찍어낸 뭐 이런 네. 그래서 대량 생산이 된 것은 질이 낮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그 이제 반대 같은 것이 이제 뭐 팝아트적인 그런 어떤 그렇게 이제 역으로 치고 들어간 것이죠. 그 다음에 민속문화와 대중문화. 그러니까 이건 뭘까? 민속문화와 대중문화. 근데 민속문화도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조선시대에 뭐 장이라든지 뭐 판소리라든지 탈춤이라 평민들이 향유했던 것이에요. 평민들이 향유했던 거죠. 그럼 이게 뭐 고급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냐면 시간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조상들이 누렸던 것은 이제 문화재적 가치, 유무형의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낮고 반면에 현대의 대중문화는 현대 매스미디어에 의해 상품화되어서 소비되는 문화라는 측면에서 좀 저급한 평가를 한 것이죠. 그리고 민중문화와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번 주에 대중문화를 공부하면서 관제문화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말하자면 군사 독재 시절이라든지 이 관제가 어떤 그 관제문화, 관이 관리하는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본의 잔재, 일제 강점기부터 있었던,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 식민지 지배하는 사람들은 가장 그런 강제성을 갖는, 왜냐하면 문화가 어떤 우리 고유의 문화가 팽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민족 말살이 되잖아요. 식민지를 지배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이 이후에 해방 이후에도 군사 독재와 또 이제 80년대까지 민주화의 어떤 정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관제 문화라고 하는 그런 대중 문화가 있었어요. 뒤에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만 일단 말을 하고, 그럼 반대는 뭐냐? 뭐 임을 위한 침묵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가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민족 문화가 돼요. 자, 그러면 민중과 대중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앞에서 대중을 뭐라 그랬죠? 주체의식도 없고 판단 능력도 없고 무지몽매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그 이성적 판단이 부족할지도 모르는 그런 집단을 대중이라고 한다면, 민중은 그렇지가 않아요. 민중은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같이 사람이 모였는데 대중과 민중에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문화에 반대되는 대중문화 개념은 대중의 의식을 마취시켜 기존 체제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도구적 문화. 도구적 문화. 그럼 말하자면 계속 어떤 그런 뭐 예를 들면 군부 예를 들면 70년대 박통의 뭐 위인전을 보게 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말하자면 군사 정권이 유신 정권의 타당성 뭐 이런 것들을 지지하게끔 만드는, 지금의 이제 북한 같은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문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반대되는 개념의 민중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족 문화와 대중 문화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민족 문화는 서구 제국주의 침탈과 더불어 유입된 서구 문화예요. 그게 이제 대중 문화죠. 맞습니다. 한국의 근대화는, 우리 한국 사회, 이제 대한민국의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산업화와 근대화는 유럽의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아마 세계사를 안 배웠어도 프랑스 혁명을 알 텐데요. 프랑스 혁명은 결과적으로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 그러면 뭐 비스켓을 먹으면 돼요. 사실 뭐 그런 얘기들은 그런 것이고, 결국은 전제 봉건주의가 있는 폐해들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받고 힘들었던 민중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제도의 변화, 그러면서도 프랑스 혁명 이후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기요틴 단두대에서 처형한 다음에 그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전제 봉건 시대의 최고의 계층은 이제 그 몽크라고 하죠. 뭐 우리 영어로 번역을 하면 그냥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 승려 계급을 하는데 종교 계층 계급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산업화를 통해서 부와 지식을 쌓은 계층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법률가 집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신분은 귀족은 아니지만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부를 축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주요 세력인 로베스피에르라든지 생제스트 같은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요. 왕을 죽이고 왕비도 죽여버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이제 의회 정치를 시작하려고 해요. 거기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좌익과 우익이 나와요. 우리가 좌익 우익 얘기하지만 이 우연히 그 이제 말하자면 지금의 이제 국회의사당 같은 데죠. 앉아서 나누어서 앉는데 우리도 보면 뭐 더불어민주가 앉고 이쪽은 국민의힘이 앉고 이렇게 되잖아요. 왼쪽에 앉은 그 왼쪽, 이게 왼자의 날개 입자예요. 왼쪽에 앉은 사람들의 성향은 훨씬 급진적이고, 오른쪽 윙, 즉 날개 쪽에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좀 덜 온건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원래 좌파의 개념은 급진, 그 다음에 우파의 개념은 보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좌익 우익하면 좀 의미가 많이 조금 또 달라졌죠. 네, 뭐
역사가 바뀌면서 어휘의 의미는 바뀌는 정치적 의미가 바뀐 경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나폴레옹 왕정 복구가 오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그들이 몇백 년간의 한 최소 200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산업혁명과 어떤 봉건군주제의 축출과 또 왕정과 공화정의 그 거듭되는 반복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이제 뭐랄까